7살 남자아이들과 우당탕탕 책 읽기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아들과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진행했던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쪽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를 통해 진행했던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쪽이는 전래 동화이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할 건데요. 저는 이혁배 작가의 그림을 좀 좋아해서 집에도 반쪽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래 동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반쪽이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꾸며주는 말들, 수식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2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서 보면 꾸며주는 말이라는 단원, 그걸 적용해서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도 연계성이 강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활동지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과 했던 활동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학년 1학기 국어 9단원,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라는 대단원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생생하게 잘 드러내려면 꾸며주는 말, 수식어들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그 감각을 다른 사람들도 잘 떠올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꾸며주는 말을 쓰면 좋은 점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짧은 글을 쓰는 활동을 진행하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책인 것 같아서 선정하기도 했고요. 아마 반쪽이 이 글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불편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능력치를 최대로 이끌어 올려서 자신이 좀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작품이 또 딱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9단원을 배우면서 학교에서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남다름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나 장애 이해 교육이나 나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배우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을 생각하면 뭐 장애 같은 경우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들도 누구나 자기 나름의 강점이 있다는 것, 장점이 있다는 것, 한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나름의 특성이라든지 그냥 사람다운 그런 면들 이런 것들 다 우리와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오면요, 늘 똑같이 한 줄 글쓰기, 그날 또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쓰고 느낌을 쓰게 하는 한 줄 글쓰기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출석 체크 겸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과 마음과 입을 푸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반쪽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서 제가 읽기 전 활동을 하나 진행했어요. 활동지에 이렇게 반쪽이의 그림을 주고 얘가 바로 주인공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반쪽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체적 특징이 어떠한지, 지금 눈도 하나, 코도 한쪽만 있고 입도 반쪽만 있고 팔도 다리도 다 반쪽만 있잖아요. 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아이가 한번 파악해보고 이랬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이 불편할지,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일상에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모든 것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남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요. 그게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 내 몸이 이렇다면 어떨 것 같은지 공감도 해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나는 조금 쟤랑은 다르니까 떨어져서 지낼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항상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이렇게 나름의 순서로
나아가면서 아이가 적어볼 수 있게끔 활동지를 첫 페이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쓴 답을 보면요. 신체적 특징의 어떤 친구는 반쪽만 있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데 간단히 썼죠, 이 친구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불편할까? 이 아이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걸 못한다 이거겠죠? 코도 반쪽밖에 없으니까 냄새 맡기를 잘 못할 거고. 얘는 지금 반쪽을 다 그려줬어요, 그림에서도. 내 몸이 이렇다면 너무 불편하고 잠잘 때도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친구가 돼주겠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대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반쪽만 있다, 반쪽이다 이렇게 적어줬죠. 굉장히 심플하게 다 적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걸어 다닐 때 불편하고 야구할 때 불편하다. 앞선 친구는 축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가족들과 야구 잘 보러 가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도 못하겠네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하죠. 그러면 야구도 못하다니 너무 힘들겠다라고 자연스럽게 공감도 되는 거고요. 다른 친구는 눈도 하나고 해서 잘 안 보이고 여러모로 불편하다라고 적어줬고요. 여기 또 보면 내 몸이 이렇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속상할 것 같다. 이렇게 친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고요. 그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다른 쪽에서 뭐가 오는지 알려준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죠. 그리고 그냥 뭐 도와준다 하고 굉장히 넓게 생각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입장이 되어 본 다음에 책을 읽었을 때 반쪽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읽기 전 활동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읽고 읽는 중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들도 막 던졌는데 그걸 활동지에는 이번에는 구성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교과 연계 차원에서 꾸며주는 말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넣다 보니까 활동지의 양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제 제가 독후 활동으로 첫 번째 거는 읽은 내용 전체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한 페이지 전체로 분량을 약간 차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내용 확인하는 그런 내용은 활동지에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독후 활동 1에서는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하라고 하면은 전체 흐름을 빠뜨리지 않고 나름의 주요 장면을 다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골라 붙이게 했어요. 그림은 제가 총 10개였나 10개의 장면을 아이들에게 줬고요. 그걸 바탕으로 5장만 찾아 붙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엔 표시를 하고 그것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5개 정도로 그림은 10개를 나눠줬어요. 10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그대로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한 컷 한 컷 한 컷 다 잘라서 클립으로 묶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클립에 해서 그림들 여기 포개져가지고 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그 중에서 5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5장면인데 10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이야기 전체의 흐름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은 아이들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5개만 던져주고 순서를 잡게 하면 너무 정형화된 답이 나올 거고요. 10개 정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씩 의미를 두고 있는 장면의 차이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의 폭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으려면 장면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를 고르고 붙여 놓으면 설명을 할 때 그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따로 긴 글을 줄거리를 다 적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총 3명의 아이가 붙여 놓은 건데 처음과 끝은 동일한 거 아실 수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엄마가 기도를 해서 아이가 생겼고요. 나중에는 반쪽이가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게 됐다 하는 흐름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아이들이 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장면들의 약간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여기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삼형제 중에 반쪽이만 눈이나 아니면 코나 팔이나 다리가 다 반쪽밖에 없다는 것. 이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얘만 달라라는 게 잘 인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요 장면으로 하나씩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엄마가 반쪽이로 나왔던 이유가 생선을 잉어를 3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불러서 한 마리는 반밖에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주목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것보다도 일단 반쪽이가 됐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서 이 단계, 중간 단계를 뺀 친구도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요 장면이나 요 장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반쪽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양반이 반쪽이가 갖고 있던 호랑이 가죽이 탐이 나서 장기 내기를 하잖아요. 장기 내기를 해서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고 반쪽이가 그 색시를 데려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행복한 결말로 가는 데 있어서 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비중 있다고 생각한 장면을 다른 걸로 가지고 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서로 어떤 장면에 붙였는지 비교하면서 이 장면 속에 흐름 속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친구들마다 약간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네 라는 것을 이제 거듭되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꼭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름의 자기 주도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도 좀 계속해서 익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거리 전체를 붙이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지금 별표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면을 표시하고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 어떤 호감도와 관련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장면을 소설에서도 또는 이야기에서도 그런 걸 골라내는 친구 또는 여기에 보면 반쪽이가 나중에 진짜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서 영리하게 색시를 데려가는 그 장면이 너무 호탕하고 즐겁고 웃겼다 라고 해서 이 장면을 선정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름 의미 있었다고 하는 공통분모를 발견하면서 서로 비슷한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거리 전체를 한번 짚어가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교과 연계 활동을 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찾는 그런 활동인데요. 혹시나 꾸며주는 말을 잘 이해 못할까봐 수업 진도 이전에 제가 일단 계획했던 거거든요. 주간학습 계획서 이런 거 올려주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주말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라서 혹시나 모를까봐 꾸며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그럼 어떤 게 꾸며주는 말인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어느 날 밤 아주머니는 꿈을 꾸었어. 신령님이 나타나서 말했지?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신령님 앞에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나타나서 말했지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신령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꾸며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먼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뒤 아이들에게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꾸며주는 말을 적어보게 했어요. 책의 내용을 외워서 적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한번 제가 쭉 읽어줬으니까 그냥 그거랑 비슷한 말이 찾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적으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꾸며주는 말에 예시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적는 그런 것이었고요. 골라서 적는 과정에서 약간 성격이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둘 다 가능할 것 같으면 2개를 적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 활동이라 조금 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이들과 읽었던 내용에서 각각의 꾸며주는 말을 적절하게 잘 찾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활동하면서 이게 꾸며주는 말이구나. 요 정도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활동을 했고요. 실제 교과서에서는 그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글을 쓰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 짧은 글을 써보는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쓴 다음에 꾸며주는 말에 자기 스스로 밑줄을 쳐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식적으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주말에 있었던 일을 써도 되고, 보통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잘 쓰긴 하는데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읽었었던 책, 뭐 오늘 읽었던 거나 예전에 읽었던 것을 소개하면서 글을 써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썼죠. 학교에서 손 씻기를 배웠다. 손은 쓱싹쓱싹 뽀득뽀득 닦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꾸며주는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자동차 타고 붕붕, 그러니까 붕붕 타고 갔겠죠. 그리고 수영장에 갔다 첨벙첨벙 수영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이 친구는 지금 책에 있는 반쪽의 내용을 썼어요. 경험을 떠올리기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무서운 호랑이, 휙, 꽁꽁, 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조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글을 써놓고 의식적으로 지금 꾸며주는 말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밑줄 쳐보는 활동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발표도 하면서 잘 쓰고 있어? 뭐 누구누구가 잘 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쓰지 않은 친구가 쓴 글의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반쪽이를 선정했던 이유는 교과 연계 측면, 학교에서는 남다른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과도 연관을 지어서 지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정을 했고요. 책 자체도 반쪽이는 되게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활동에서는 늘 하듯이 그냥 간식 먹으면서 숨 돌리고 한 줄 글씨 읽기도 하면서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입을 풀고, 독서 활동으로는 크게 읽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읽기 전에는 몸의 신체 일부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반쪽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할지, 어떤 상황일지를 생각해보게 해줬고, 읽은 뒤에는 전체의 줄거리를 생각해보고, 교과 연계 차원에서 꾸며주는 말을 글 내에서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글 쓰는 활동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적 재밌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교과 연계 차원에서도 왠지 내가 우리 애가 수업 듣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전체를 다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지금 활동지 소개해 드린 양식은요, 설명 더보기란에 눌러보시면 제 이제 블로그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혹시 독서 모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아이들과 독서 활동했던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